네, 오늘은 주택 부동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흐름부터 살펴보면 S&P 케이스실러 11월 주택가격 지수가 YY 3.75%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직전달 3.58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끝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소폭의 상승의 모습이 이번 11월달 주택가격 지수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23년 5월 마이너스 0.27을 기록을 한 이후에 이때가 저점이었죠. 그리고 24년 2월 6.5%까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0월까지 계속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8개월째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직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긴 하지만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를 MOM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번 11월 달 마이너스 0.09% 감소로 나왔습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0.18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을 이어가고 있고, 24년 8월부터 4개월 연속해서 감소 마이너스 권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주택가격 지수는 완만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주택가격이 붕괴가 된 사례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승세가 둔화되는 정도에서 침체 국면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는 집값이 내려가기는 공급이 부족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가격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개 도시로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보더라도 11월 YY 4.36%로 직전달 데이터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MOM 변화율이 0.41%로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0%에 근접해 있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등락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연방주택금융의 주택가격 지수도 있습니다. 11월 달 YY 4.23%로 직전달에 비해 더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P 케이스실러와는 달리 연방주택금융의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둔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 MOM은 0.26% 상승으로 직전달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11월 미국 주택가격에 대한 흐름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경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컨더리 마켓이죠. 기존 주택의 거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기존 주택 판매는 424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MOM은 2.2%, YY는 9.3%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12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24년 2월 이후에 가장 강한 데이터로 집계가 됐는데, 보시면 2월달이 438만 채 여기거든요. 여기서 바닥을 찍고 U자 모양으로 회복이 돼서 지금 424만 채다, 지금 위치가 여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24년 9월달 약 3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U자 형태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긴 하지만 이 바닥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구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이런 반등이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기존 주택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기에는 지금 너무 바닥권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닥 이후에 3개월 연속 반등이 나타났고, 이런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등락이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더 크고요. 더불어 YY 플러스 증가가 사실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상당히 크게 반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거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그런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계속해서 줄지 않는 그런 최저 수준의 바닥권에 위치를 한 것이고, 거기서의 소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최근까지 기존 주택의 거래량은 현저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가 절벽인 가운데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의 흐름은 계속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5개월째 상승률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YY 6%로 직전달 대비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월 중간 가격은 400만 4,400달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12월 달 기존 주택의 흐름에서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재고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재고가 115만 채로 추정이 되는데 직전 달 133만 채에서 어느 정도 크게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매물이 증가했던 그런 구간인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이게 크게 줄어들면서 감소 양상을 다시 보여줬다라는 게 이번 주택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고요. 지금 레벨 자체가 물론 YY로 보면 16.2%긴 하지만 MOM 흐름으로 보면 마이너스 13.5%가 줄어든 크게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주택 공급이 1년 전보다는 늘었지만 이게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서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라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지금 높은 수준의 가격대에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배경이 결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늦춰지면서 나타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기존주택 매물 등록은 현재의 월별 판매 속도로 봤을 때 3.3개월치에 해당이 됩니다.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주택 매물 등록에 대한 월별 판매 속도도 이렇게 함께 줄어든 위치고 보시게 되면 24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연속해서 미판매 재고가 4개월 이상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직전달부터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는 재고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3년 2월달 여기가 2.6개월치를 가리키는데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레벨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위치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기존에는 매물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정주택 판매 보시게 되면 11월달 MOM-5.5%, YY-5%로 집계가 됐습니다. 74.2를 기록을 했는데 24년 7월이 여기입니다. 이때 70.2를 기록을 했는데 이 70.2라는 수치가 20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후에 반등이 나타났고 이런 흐름이 기존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주택 구입세가 확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다만 이런 모습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 전환 여부는 앞으로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 잠정주택 판매가 다시 전달 대비 마이너스 5%로 감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고 급격한 감소나 위축의 모습도 아니다.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전망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잠정주택 판매는 사실 기존 주택 판매의 선행 데이터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의 위치의 흐름을 놓고 보면 주택 경기 흐름에 있어서 이해가 쉬운데 YY 변화가 마이너스 5%로 떨어졌고요. 다만 이 절대 지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가장 약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사실상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팬데믹과 비슷한 수준까지 잠정주택 판매가 낮아져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반등의 모습이 YY 변화율로 집계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이번 달은 마이너스 5%로 집계가 되면서 감소되는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주택구입자 조건 지수로도 확인이 됩니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24년 12월 36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33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그래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의 36이 사실은 직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이긴 하나 25라는 이 지점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상황에서의 반등이고 그마저도 소폭의 반등에 그쳤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지금의 주택구입자 조건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이 집계를 시작한 60년 이후 최저치 구간에 떨어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주택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그런 흐름 가운데 1월달 주택시장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는 47로 집계가 됐어요. 예상이 45였고 직전달 46이었는데 이에 비해 상회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다만 기준선은 50입니다. 아직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위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주택시장 지수와 실업률은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간극이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신규주택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12월 신규주택의 판매는 연율로 69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증가되는 흐름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의 정체 횡보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22년 7월 이 저점 이후에 반등을 했고 정체 횡보되는 신규주택 판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신규주택 판매의 변화율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YY 6.72% 상승입니다. MOM은 3.56%고요. YY 흐름, MO의 흐름 모두 보시게 되면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뚜렷하게 정체 횡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12월 신규주택 가격 중위가격은 42만 7천 불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소폭 하향 수정이 됐고 여기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22년도부터 40만 달러와 44만 달러 이런 박스권을 정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위가격을 변화율로 보더라도 YY 2.07%로 직전달에 비해 상승했으나 0% 부근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서 23년 4월부터 하락 구간이죠. 마이너스권역에 진입을 했고 이후에 일정 부분 등락을 이어나가면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닷컴 버블 때 이 빨간색 음영에서는 마이너스권역으로 하락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택 중위가격 MOM 흐름은 6.09% 증가로 직전달에 비해 상승을 했고요. 정체 횡보 구간 결국에는 그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뚜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급격한 신규주택 가격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고 가격 흐름이 안정적으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가격 하락은 이례적인 부분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08년 금융위기가 있고 그 외에는 주택가격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2년부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가격 하락에 대한 추세는 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유사한 기울기로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요. 이 정도의 기울기고 나머지는 정체 횡보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 주택 가격의 변화가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로 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위가격뿐만 아니라 평균 가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 YY도 4.17%, MOM도 5.9%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 또는 정체 횡보되는 모습 이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2월 신규주택 재고의 추정치는 49만 채로 확인이 되고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8.5개월분의 공급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달 데이터가 8.9에서 8.7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더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3년 이후 전체 평균이 6.1이니까 지금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까지 치솟은 신규주택 재고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신규주택 공급, 건축 허가와 착공, 완공 건수에 대한 흐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담았던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한번 찾아서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건설 일자리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YY 변화율도 12월달 2.41%로 과거 경기 침체와 달리 급격한 감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선행에서 볼 수 있는 건설 신주택 건수는 이미 꺾였고 착공과 허가 건수도 마찬가지고 신규주택 완공만 상승세를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다.
이에 주택건설 일자리도 감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택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거래는 상당히 절벽인 가운데 가격 상승세는 꺾였고 둔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흐름에서는 이게 재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됨에 따라서 매물 출회가 철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로 인해서 과거에 전망했던 많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되돌려지는, 과거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거래는 없고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흐름이 재차 당분간 계속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주택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든지 또는 가격 상승분을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주택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 흐름 자체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결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